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 책은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산이 쓴 The One Thing이야. 이 책은 복잡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현명하고 성공적으로 살기 위한 조언을 해주는 책이지. 현재 베스트셀러라 읽어봤는데 책의 내용이 너와 나의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해 주려고 해. 첫째,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작가는 1991년에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 사랑이라는 영화를 보고 세상이 흔들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 특히 그에게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고집스러운 카우보이 컬리와 전형적인 도시남자 미치가 목장을 탈출한 소떼를 찾으러 같이 가다 마음이 통해 나눈 대화지. 자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아나? 미치가 모른다고 하자 컬리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단 하나, one thing, just one thing, 그 하나만 끈질기게 해나가면 되는 거지. 그러자 미치가 근데 그 하나가 대체 뭔가? 컬리는 그건 너가 알아내야지. 작가가 느끼기엔 이 영화의 주인공 컬리는 성공의 완벽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작가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그는 짧은 시간에 성공적인 기업을 세웠지만 곧 무언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았고 자기 삶도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느껴 경영 컨설턴트를 만나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논의했지. 컨설턴트는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하고 파악한 후 그에게 오직 단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했어. 그것은 조직 내에 새 인물이 필요한 자리가 14자리가 있으니 그곳에 제대로 된 인물을 영입한다면 회사 1, 3 모두 획기적으로 바뀔 거라고 했어. 작가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믿지 않았지만 조치를 시작했지. 먼저 즉각적으로 CEO였던 본인을 자르고 적합한 14명을 찾아 영입했어. 정말 거짓말처럼 이후 회사는 놀라만하게 성장했지. 그 14명과 작가는 매주 회사를 위한 회의를 했는데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니 정작 중요한 일들은 언제나 뒤처지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를 정해서 묻고 실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던 거야. 사람들의 실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했지.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다 보니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는 단 하나의 일에 모든 정신을 집중할 때였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 순간 머릿속이 확 밝아졌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지.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면 각 한 가지에 쓰이는 노력은 작아져. 그러므로 더하기 아닌 빼기가 필요해. 더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가지수를 줄여야 하지. 탁월한 성과는 당신의 초점, 포커스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2. 도미노 효과. 줄지어 있는 도미노는 각각 일정한 양의 잠재적 에너지를 의미해. 더 많이 세울수록 더 많은 잠재적 에너지가 축적되어 손가락으로 맨 앞에 도미노를 튕기는 것만으로 많은 것을 쓰러뜨릴 수 있지. 또한 한 개의 도미노가 자신보다 1.5배가 더 큰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물리학에서 밝혀졌어. 그러므로 도미노를 잘 쌓아간다면 우리는 지구에서 달까지 닿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처럼 남다른 성과를 원한다면 삶에서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야 해. 그러나 실제 인생에서는 모든 것이 나란히 줄 서어지지는 않지.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찾아 세게 튕겨야 해.
왜냐하면 훌륭한 성공은 동시다발적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처음에는 산술급수적이지만 어느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되지. 그러므로 오랜 시간 한 번에 하나씩 도미노를 잘 쌓아야 해. 셋째, 성공은 반드시 단서를 남긴다. 놀라운 성공을 거둔 기업들은 항상 스스로를 유명하게 만들거나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준 단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 하나의 치킨 조리법을 가지고 KFC를 시작한 샌더스 대령, 구글의 검색 기능, 애플의 아이패드 등등. 기업이 그 단 한 가지를 가지게 되면 사업 자체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지. 이것은 사람에게도 적용돼. 우리도 우리의 단 하나를 찾아야 하지. 사람은 혼자 성공할 수 없고 성공의 뒷면에는 정말 소중한 한 사람의 힘이 있는 것을 여러 경우에서 볼 수 있어. 오프라 윈프리 예를 보면 그녀의 삶이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보낸 시간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사업적으로는 제프리 제이컵스라는 변호사 겸 에이전트, 금융조언자를 만나 그녀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지. 또 하나를 향한 우리의 끈질긴 열정이 우리를 더 큰 성공으로 이끌어. 열정은 곧 어마어마한 연습이나 노력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쓰인 시간은 기술로 축적돼. 이것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고 즐거움을 가져와 우리에게 더 큰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게 하지. 즉, 탁월한 성과로 나아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성취하는 것은 적지. 그럼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작가는 먼저 현재 만연해 있는 성공에 관한 의심해 봐야 할 6가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 1.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고 해. 우리는 해야 할 일에 대해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지워나가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뒤로 미뤄질 때가 많아. 해야 할 리스트를 만들지 말고 성공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해. 중요한 단 하나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 거야. 또한 가장 중요한 그것을 바로 해야 하는 거지. 다른 것을 미뤄두고 먼저 중요한 단 하나를 끝날 때까지 다른 일은 노라고 해야 해. 2. 멀티태스킹은 능력이다. 이 믿음도 허상이라고 하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멀티태스크들이 일을 잘할 거라는 결과를 예상하고 학생 중에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그룹과 못하는 그룹 둘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 밝혀졌지.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그룹의 학생들이 무언가 비밀스러운 능력이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실은 그들은 관련 없는 일에 푹 빠져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았고 그들의 성과는 모든 면에서 뒤처졌어. 현대에는 멀티태스킹이 요구되지만 종종 2가지 일을 하려면 1가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 일이 많고 모든 것을 망칠 기회만 늘어나지. 즉, 멀티태스킹은 스스로를 미친 듯이 몰아가는 것에 불과해. 사실 나도 그랬어.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멀티태스킹을 요구했고 그것에 맞추어 하려고 했지만 종종 그 어느 것도 못하는 내 자신과 직원들을 보았지. 우리가 음악 들으며 공부할 때를 생각해봐.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또한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 그 둘을 같이 하게 되면 얼마나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지 통계가 말해주고 있어. 우리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왜 멀티태스킹이 필요하겠어? 이것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온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해.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며 관계마저 망치게 될 거야. 3. 성공은 철저한 자기 관리에서 온다. 작가는 자기 관리에 집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성공을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하고 선택적 집중이 필요하지. 그리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평균 66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 한 번에 하나씩 만들어야 하는 거지. 그 하나에 충분한 시간을 들인 이후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을 더욱 발전시키거나 다른 습관을 만들면 되는 거야. 우리도 이름을 들어본 올림픽 수영 챔피언 마이클 펠프스는 어려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의 선생님들은 그가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을 거라고 했지. 그러나 그는 단 한 가지 수영이라는 분야에 집중했고 매일 1년 365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심지어는 일요일조차 연습했어. 그리고 최고의 성과를 올리지. 우리도 쓸데없이 자기를 몰아치는 것보다 좋은 습관을 시간을 들여 루틴처럼 만든다면 아마 수월하게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4.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마시멜로 테스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스탠포드 대학교의 빙 유아원에서 4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를 주고 15분을 참으면 다른 하나를 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아이들은 참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지만 그들의 30%만이 끝까지 견뎌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았지. 그리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조사해 봤더니 참은 아이들이 못 참은 아이들보다 모든 면에서 훌륭하게 자랐어. 만족지연. 어디서 들어본 말이지? 인생의 12가지 법칙에 나왔단 말이야. 즉, 의지력을 보인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산 거야. 우리는 우리 삶에 의지력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그러나 이 의지력은 한정되어 있고 휴대폰의 배터리처럼 고갈되기 쉬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지 않아. 그러므로 어떤 일이 중요한지 정한 다음 그 일을 위해 의지력을 다른 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해. 그리고 의지력의 발현을 위해서는 연료, 즉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해. 영양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제일 먼저 생존에 필요한 호흡이나 혈액을 공급하는데 부족한 자원을 쓰게 되고 의지력을 발휘할 두뇌는 힘을 잃게 되지. 그러므로 양질의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의지력에 도움이 돼. 즉, 의지력이 가장 강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성공률이 높아지지. 5.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작가는 균형 잡힌 삶이란 거짓말이라고 해.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원하지만 기적은 항상 극단에서 일어난다며 균형 잡힌 삶이란 허상이고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이라고. 그리고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 모든 일에 집중한다면 어느 하나도 성공할 수 없어. 그러므로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해야 해. 우선순위를 정해 어느 하나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다른 것들은 손을 쓰지 못할 만큼 악화되지 않도록 가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지. 이처럼 직업적 삶에서는 우선순위가 떨어진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 그러나 개인적 삶에서는 버리고 가는 것이 없도록 스스로에게 내 삶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관심이 각각 필요하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그 여파를 바로 느끼게 될 거야. 개인적 삶에서는 각 부분의 무게를 인식하고 거기에 맞추어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더 다이어리, 니콜라스를 위한 수잔의 일기라는 책의 저자 제임스 패터슨은 삶이라는 게임에 5개의 공을 저글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해. 그 공은 각각 일, 가족, 건강, 친구, 정직이야.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모두 떨어뜨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저글링하고 있어. 하지만 어느 순간 1이라는 공이 공으로 된 것임을 알게 된대. 그러나 나머지 가족, 건강, 친구, 정직은 모두 유리로 만들어져 있지.
그래서 1이라는 공을 떨어뜨리면 다시 튀어오르지만 나머지 공들은 한 번 떨어지면 돌이킬 수 없이 흠이 가고 이가 나가거나 심지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라고 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많은 이야기야. 6. 크게 벌이는 일은 위험하다. 크다 플러스 성과라는 말은 한 문장 속에 넣어 말하면 많은 이들이 힘들다, 복잡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세해지지. 그러나 이를 두려워하면 우리의 사고는 점점 작아지고 큰 성공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아.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를 정해두지 말고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고 대담하게 행동해야 해. 스콧 포스토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는 새로운 팀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 인터뷰에서 이 1급 비밀 프로젝트를 맡으면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고생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평생 기억에 남을 무언가를 하게 될 기회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했고 즉각적으로 나선 사람만 팀원으로 뽑았지. 이 사람이 누군가 궁금하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포스톨은 애플의 수석 부사장이었고 그 팀이 만든 것은 아이폰이었어. 이처럼 우리는 자기 안의 거인을 깨워야 하는데 이러려면 크게 생각하고 크게 살아야만 자신의 삶과 일에서 진짜 잠재력을 경험할 수 있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는 성공이라는 남다른 성과를 향해 가는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 일부에서는 진실이라고 통용되지만 사실은 진실이 아닌 거짓말이나 거짓 속설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2부에서는 성공의 진실은 무엇인지 알려줄게. 이제 정말 겨울이 다가왔어. 지난 쉬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나름 많이 충전되고 생각을 정비하는 시간이었어. 특히 위에 나온 인생의 5가지 공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감하고 느끼는 시간이었지. 지난주에 성경 말씀에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어. 하지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서는 좋은 때를 잡으라고 하진 않아. 그냥 때가 있대. 그리고 설사 우리 생각에 좋은 때를 놓쳤더라도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정하신 때를 놓치지 않으시기에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읽으며 많은 위로가 된 것은 왜일까?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아버렸고 그러나 어느 하나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산 삶이지만 오늘이라는 선물 앞에 이 순간에 집중하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책을 읽으며 생각해 보고 있어. 그동안 떠나지 않고 기다려준 너에게 감사하며 점차 깊어져 가는 겨울 건강 조심하고 늘 축복하고 사랑해. 그럼 곧 만나. 빠빠이.